안녕하십니까. 크루즈는 전문가, 유튜브는 초보, 미스터리 TV의 미스터리. 미스터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촬영이죠. 네. 세 번째 촬영인데, 첫 번째는 저희 소개와 채널 개설의 취지, 두 번째는 이제 크루즈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크루즈를 어떻게 좀 구분하는가, 간략하게 이제 알아봤었고요. 네네. 오늘이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또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한 편 촬영을 했었죠. 했는데 이게 크루즈 여행의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이거를 또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편집 기술이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두 개로 나눠서 그냥 촬영을 하는 게 속편하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어차피 편집은 제가 장점이니까. 자, 그래서 크루즈 여행의 장점의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리함이죠. 네네네. 아무래도 오히려 이제 크루즈가 이제 편리한 장점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실버, 그러니까 이제 층들이 이용하는 네. 여행이다 오히려 편견이. 그렇죠. 네. 요새는 뭐 물론 좀 그렇지도 않긴 하지만. 네. 그렇죠. 우리 이제 뭐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고, 네네. 젊은 허니문들도 또 크루즈 여행을 많이 문의를 하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 사이트에 가면 얼마 전에 다녀온 허니문 고객분들이 또 좋은 후기를 또 남겨주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 좋은 추억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매사 책임감이 참 큰. 왜냐면 평생에 단 한 번인 신혼여행인데 네네. 좋은 경험을 했다는 또 피드백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얘기를 끊어가지고. 아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편리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데 네. 사실 뭐 이런 거죠. 여러 지역을 이제 뭐 그렇게 주무시는 동안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낮에 내려서 이제 구경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주무시는 동안 이제 뭐 주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다시 이제 저녁에 배를 타시면 식사하시고 뭐 공연 보시고 뭐 부대시설 활용하고 막 즐기시다 보면 네네. 눈 뜨면 또 새로운 도시에 딱 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또 편리하고 네. 뭐 지메일 휴대한다거나 네. 뭐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편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이 대륙이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로 하는 코치 투어, 네네. 버스 투어가 많이 발달됐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서유럽 5개국 10일, 6개국 10일, 뭐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은 한데 그런 상품들 보면 뭐 아시다시피 뭐 4시간 이동하고 투어하고 식사하고 또 4시간 이동하고 뭐 주무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좀 힘들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우리 엠비스터 최 얘기처럼 주무시는 동안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2배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짐을 육로 투어를 하면 열흘 동안 적어도 8번은 짐을 싸고 풀었다 싸고 풀었다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제 스트레스죠. 네. 뭐 어떤 날은 아예 뭐 짐을 아예 풀지도 말라고 하죠. 그냥 그렇죠. 세면도만 꺼내놨다가 네.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싸야 되니까. 근데 이제 크루즈는 첫날 짐을 쫙 풀어놓으면은 큰 짐은 이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날 필요한 복장의 준비물만 가지고 내려서 투어를 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사소한 것 같은데 고객분들이 매우 편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시간을 절감하고 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편의성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식사 부분이죠. 먹는 부분. 네, 참 먹는 거에 참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네. 크루즈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먹는 거에 제한이 없고, 뷔페나 정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6끼 7끼도 사실은 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살이 쪄서 오시죠. 맞아요. 네. 특히 이제 뷔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세계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이제 뭐 제한 없이 시간에도 사실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일상 이제 가능하시고 정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안에 가셔서 이제 그런 좀 수준 높은 음식을 코스 요리를 또 드셔볼 수가 있고요. 네네. 물론 이제 뭐 스페셜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비용이 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좀 분위기 잡으면서 또 네네. 특별한 또 식사를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입이 심심할 시간이 잘 없고요. 오히려 이제 입이 즐거운 여행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도락 네. 할 수도 있고, 사실 또 식당이나 음식에 대한 얘기만 해도 한 편은 나오겠어요, 그죠? 그죠.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되게 합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의 조식만 해도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데, 네. 그런 조식보다도 퀄리티는 더 좋은 음식들이 매일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관광지에서 점심 한 끼를, 뭐 관광지에 있는 세트 메뉴도 이렇게 보면 15유로에서 20유로,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하는데, 그거보다 퀄리티는 2배 이상 좋은 음식을 매일 저녁 이제 접할 수 있다라든지,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음식면에 있어서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크루즈 안에서 근데 한식은 뭐 이제 한 번씩 질문하시는데 한식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게 한식이 이게 뭐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사실 실질적으로 뭐 아직 한국 분들이 크루즈를 이렇게 많이 탑승을 하지 않으시니까 네. 대부분 일정에 이제 한식은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네네네. 이제 하지만 이제 일본 노선들, 네네. 아시아 노선, 네. 한국 분들도 많이 타시는 싱가포르 크루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간간히. 네네. 근데 이게 또 오리지널 한식은 또 아닙니다. 그죠. 약간 또 퓨전의 그죠. 아시안식이라고. 네, 아시아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네네네. 그렇게 이제 간간히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또 알래스카 크루즈나 뭐 지중해도 마찬가지지만 또 또 우리 미스터리나 네네. 미스터 채가 네. 또 식당 매니저부터 만나가지고 그렇죠. 혹시 너네 이게 이제 좀 있는 걸 아니 없는 걸 또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보통 직원분들이 이제 드시려고 챙겨 두신 뭐 이제 네. 라이스나 네, 쌀밥. 쌀밥이나 이제 김치 정도는 김치. 네. 조금 막 저희가 뭐 영양을 발휘해서 그렇죠. 그렇게 또 챙겨드리기도 하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게 아쉬워할 필요는 또 없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중해 크루즈 한 배에 5,000명이 타는데, 한국 고객분들이 아직도 뭐 한 100명 전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뭐 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것을 다 저기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뭐 이제 특정 배나 뭐 일부 노선에 한해서는 제공이 되나, 그런 것들도 이제 비상식량을 좀 준비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그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그런 질문도 좀 많이 하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합리적인 비용에 아주 퀄리티가 높은 음식을 또 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추가 요금을 한 2, 3만 원만 더 지불하면 또 더 고급스러운 유료 레스토랑도 컨셉에 따라서 뭐 이태리식이 또 있고, 일본 뭐 대판야끼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맞아요. 뭐 프랑스식, 뭐 중국식, 뭐 배마다 그런 유료 레스토랑도 추가적으로 또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식도라. 예.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걸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먹는 것처럼 한 편을 따로 찍을 정도로 내용이 많은 부분이죠. 네네네. 안전 부분입니다. 네네네. 이게 사실 이제 크루즈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거 뭐 안전하냐, 네. 이제 위험하지 않냐 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중 하나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물론 그런 사고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네.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은 또 그런 또 내용이다 보니까 네. 사고가 물론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승객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안전훈련이 있습니다. 네. 배가 출항하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 정도에 그러니까 사이렌 뺑 울리면 방에서 이제 구명조끼 챙기고 그렇죠. 바퀴 들고 나오면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네네. 따라가 보면 결국 이제 내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해야 되는 장소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구명조끼 입는 법,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숙지해야 될 매뉴얼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주면서 네네.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비상사태. 비상사태에 대비를 하는 거죠. 네네네. 참, 그것도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죠? 예. 그 텐더 보트라고 해서, 그, 이제, 배 옆에, 크루즈 옆에 달리는 보트 앞에, 우리가 갑판에 집결을 하고, 네. 항상 그 유럽의 기사도 정신, 여자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앞에 줄을 서고, 건장한 남자는 제일 뒤에 줄을 서서, 네네. 제일 마지막에. 영화 그 타이타닉. 맞죠. 타이타닉도 보면, 아비규환이죠. 그죠? 네. 근데 뭐 타이타닉을 너무 자주 소환하는 것 같은데. 1편 나오는 타이타닉.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그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일도 사실,
드문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비행기 사고가 뉴스에서 자주 보지만 전 세계 하루에 뜨는 비행 편수, 횟수에 비해서는 매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적은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크루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타이타닉 이후에 모든 배들이 두 척이 같이 시간대와 노선을 동일하게 이렇게 좀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네. 직접적으로 뭐 그런 또 운영도 하고, 그리고 크루즈 안에도 또 응급실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죠? 네네. 눈이 불편한 고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병원을 그 응급실을 우리가 모시고 가서 네. 이렇게 또 처리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크루즈 여행에서는 장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크루즈 여행의 장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한 3가지 정도를 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 미스터리 TV의 미스터리 미스터 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콩코르디아 이거 하면 되죠. 네. 아, 콩코르디아가 안 들어갔구나. 네.